잘교재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10월 23일 밤입니다. 자, 여름부터 그 푸르던 은행잎이 이제 서서히 노랗게 변하고요. 이제 입시생들은 이게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으리라 생각은 되는데요. 그 모든 공부하는 학생들은 언젠가는 초등학교 학생이든 중학교 학생이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든 오늘과 같은 날은 살아있다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은 이게 돌아오죠. 이때 계절적으로 이때 보면은 그 흘러간 옛날 저희 또래 가수 잊혀진 계절 뭐 이런 노래가 반복이 되는데요. 때가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살아있으면 이런 시절이 꼭 온다. 근데 이런 시절이 왔을 때 당사자인 학생들은 수능을 앞둔 학생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느냐 간접적으로도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도 좀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신다면 아마 또 포근한 가을을 맞이하는데요. 현재 입시생들은 그렇습니다. 또 공부를 뭐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재수를 하건 삼수를 하건 항상 이때가 되면 시간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해야 될 게 눈에 많이 보이고요. 또 적게 한 아이들은 해야 될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시간 빨리 지나라 시험이나 보게 이렇게 무책임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통상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수를 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가끔 제 이야기를 듣고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고통 속에 재수행에 나날을 보내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겠지만요. 적어도 재수를 해본 부모님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할 겁니다. 자, 재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12월 그때 공부를 할 때는 희망이 보이죠. 그 많은 날들이 앞으로 남아 있다 하고 시작을 하지만은요. 그것이 그렇게 번개처럼 금방 지나가서 이 날이 올 줄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못하고는 12월 달에 재수를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또 어떤 아이들은 뭐 3월 달에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요.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 하는 애들은 날짜가 많이 남았다, 시간도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에 오늘 공부를 내일로 미룹니다. 이것이요. 하루하루 초창기에는 그렇게 데미지로 안 와요. 그렇지만 이 시기가 왔을 때 아이들은 많이 고독해집니다. 고독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글로 설명할 답이 없죠. 그만큼 고통은요 힘든 겁니다. 고독은요. 그래서 뭐 너무나 고독해가지고 나이 든 분에게 물었답니다. 어쩌면 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고독을 즐겨라. 하루 종일 고독할수록 즐거울 것이다. 제 말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고독해 본 사람은 알아요. 고독하다 지치면은 고독을 즐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너무나 밝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쩌면 그런 고통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수를 하고 삼수생들은 이 시점이 됐을 때
자기의 실력이 점수로 환산되지 않으면 많은 고통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크게 생각을 잘못하거나 판단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자, 오늘을 기준으로 수능 날짜는 40여일이 남았습니다. 이 40여일 동안 이런 거 저런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공부를 더 집중해서 벗어난다면 엄청난 등급의 변화가 옵니다.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때는요, 공부를 하다가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잠시 피해야 할 때는 아주 꿀맛 같거든요. 그 꿀맛 같다는 게 주로 이런 거예요. 잠시 현실을 피해서 영화 구경을 간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입시정보 사이트에 가서 그걸 들여다보거나 나를 구해줄 무슨 방법은 없을까? 나를 이 현실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명한 책이나 유명한 강사는 없을까? 보고 또 거기 등장하는 그런 강의나 교재에 대한 또 댓글도 보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순간에는 입시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요.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면 또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요. 하루 중에도 수도 없이 그 사이트를 들락달락 합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는 죄송한데요. 아펜제이가 마약을 맞듯이 들락달락 합니다. 이러다 보면 40일이 그냥 지나가죠. 물론 책임감 없이 그냥 공부하고 뭐 대충 캐세라세라 하고 살아온 애들은요. 이런 걸 못 느끼겠지만 최소한도 양심이 있고 최소한도 부모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이런 아이들은요.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아이가 서울에 있는 뭐 재정학원을 다닌다 이러면 이 시기가 되면 느닷없이 한밤중에 부모한테 전화해서 배가 아파요 하고 떼굴떼굴 굴르겠어요 하고 별 방법으로 그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건 고독해서 그래요. 외로우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시험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죠. 나름 자기 범위 내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이때는 부모님이 자식을 잘 보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전화를 해서 따뜻한 위로를 하고 열심히 하자, 하루하루 열심히 하자 하고 용기를 주어야 되는데요. 또 그렇게 전화하는 부모님들도 또 편치는 않아요. 많은 고통들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현재 고3이나 재수생의 현실에 있지 않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1 부모님들은 그 고통을 잘 모르실까봐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그나마 좀 덜 받고 좀 더 희망적인 10월이 되고요. 하늘을 쳐다봐도 은행잎에 파란 하늘이 보이면 다행인데요. 하늘이 다 노랗게 보여요. 참 어려운 시기가 되죠. 그래서 이 저학년에 있는 부모님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루하루를 아이에게 실속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이게 쌓여서 아이가 이 고통도 받지 않고 무난히 원하는 대학에 가거든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소홀히 보내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십사 아이들에게. 그래야지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요, 고3들은 이 수능을 앞두거나 입시를 앞둔 애들은 무척 고독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이게 고독인지 몰라요. 그냥 불안감인 줄 알고 있죠. 사실 이 시기에 자기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여태까지
공부할 때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라 했지만은 이제는 링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일단 링 위에 올라가면은 자기를 코치해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하겠지만요, 링 위에는 무척이나 고독하거든요. 자기를 살릴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수능장에서까지 선생님이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가야 되는데 이 스스로 하는 힘이 착실히 준비해왔다면 덜 힘들게 느끼겠지만요. 현재 고2, 예비 고3들 이들조차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아마 오늘쯤 거의 중간고사가 끝나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건 안 했건 일단 하루를 잴게요. 그런데도 묘하게 오늘이 시험이 끝나면 내일이 주말이고, 시험 공부할 때는 진짜 이번 시험 끝나면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하면 하다가도요, 오늘 저녁이 되면 오늘만 쉬고, 이럴 때는 부모님들도 동의합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데요, 오늘 쉬면 내일도 쉬게 돼요. 토요일도요. 그리고 목요일도 쉬게 되고요. 자,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던 것도 시험 준비하느라고 리듬이 다 깨져버렸어요. 새로 시작을 또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학기는. 근데 이게 고1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포기를 해요. 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고 여름방학 때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손 치더라도 또 중간고사 보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서 고1이나 고2들은 이때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용기 있고 보람차고 희망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한답니다. 이럴 때는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말을 안 듣는데요. 이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요. 아이를 북돋아가지고 바로 공부 시작하자. 그리고 옆에 붙어가지고 최소한도 자, 문제 풀어봐. 내가 답 맞춰줄게 하고 책상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월요일도 되고 화요일도 되고 이번 기말부터는 서서히 벗어납니다. 고통에서요. 그리고 또 방학이 있으니까요. 대부분 애들은 또 이래요. 아, 여태까지 안 됐으니까 이번 겨울방학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학기부터는 잘할 거야.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애들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때가 돼서 한다고 했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좀 강단이 필요하고요. 아이를 잡고 끌어줄 필요가 있어요. 재수생의 고통은, 또 입시생의 고통, 고3들의 고통은 힘듭니다. 이미 수시 원서 다 써놨겠다. 공부가 손에 안 잡힐 거예요. 사실 이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렇다고 수능은 안 보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로또 하나 사는 것처럼 이거 되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수능도 필요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부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부모님들도 빨리빨리 며칠만 지나면 이렇게 발표가 나올 텐데, 하루하루 까먹다 보면 영원히 까먹게 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뭐 의식이 없어서 이런 뭐 고독이나 고통을 못 느끼는 애들은 할 수 없지만요, 최소한도 어느 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정하고 본인 스스로도 진짜 원하고 이랬을 때는 그것을 못 간다는 상실감이 결국 고독으로 밀려오거든요. 그 고독이라 그러니까 너무 부르조아적인 발상 아니냐, 해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도 재수를 해봐서 알거든요.
이때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 이때가 단 1시간 1분 1초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는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차분히 했으면 진짜 많은 게 달라지는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좌절감에 빠지고 이런 시기를 보내는 게 거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시골에서 이렇게 서울로 뭐 재종학원으로 가고 이러면요, 일단은 그 집단 속에서 하니까 그런 걸 못 느끼지만요, 보통 이제 고통스러울 때 자기가 공부하는 장소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카페 이런 데를 옮기죠. 근데 거기서는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될 수가 없죠. 공부라는 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음악도 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보이고, 그러면 힐끔힐끔 고통을, 공부는 고통인데 한 번씩 쳐다볼 때마다 고통을 덜 느끼니까 그 순간에는 야, 편하게 공부한다, 안정이 됐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배운 게 하나도 없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초록은 동색이고 또 날개깃이 같은 애들끼리 모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는 애들은 또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죠. 야, 어떤 영화 끝내주는 게 들어왔단다. 우리 가서 영화 보고 와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 순간부터 마치 마약을 구한 아이들처럼 희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영화 구경을 가고 들어가서 앉고,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에서 그 순간부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그걸 보죠. 정말 꿀맛 같답니다. 그 시간이. 모든 입시 걱정, 시험 결과, 뭐 과목별로 처졌던 거,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 이런 거 다 잊으니까요. 아주 행복하게 보고 영화가 끝나는 순간부터 터덜터덜 걸어와서 자기 방에 와서 문을 열고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순간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 그리고 그 순간에 공부 안 돼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 하나 하면 오늘은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하지만은 내일도 똑같은 일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입시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수능 공부를 하거나 이런 애들에게 이 10월에 팁을 드린다면요, 문제풀이를 하되 양치기에 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이때 되면 문제집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풀어보면 웬만큼 공부한 애들은 그 문제집 풀으면 거의 만점 나와요. 그리고는 또 어떤 입시 사이트 가서 또 새로운 문제 없을까 하고 또 그거 풀어보고 이거 아니네, 그리고 또 좌절하고요. 이런 무지개 같은 나날, 듣기는 좋죠. 무지개 같은 나날,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날, 목숨의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자기 대학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복습을 해라, 이 점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기본 교재를 중심으로 마지막 복습을 해달라, 이 점은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은 올해 수능 보는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이때 바로 이런 시기에 입시생을 둔 부모가 받는 고통은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 공부 때문에 아이하고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요. 공부시키다 보면 별별 진짜 치사한 꼴을 다 보지만요. 그것이 지나가서 이 시기가 됐을 때는 다 보람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서 아이하고 승부를 걸어서 공부 쪽으로 유도하는데 꼭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학년일수록 그것은 쉬워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 내 말 안 들어요. 이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그때 놓치면은 영원히 말을 안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파란 물을 들이면 파란색이 되고요. 빨간 물을 들이면 빨간색이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훗날 아이가 이 시기에 그 가을날 하늘을 바라봤을 때 단풍잎이 아름답게 보이고 파란 하늘이 정말 눈부시게 보이는 그런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도록 그런 것을 느껴볼 수 있도록 아이들이 내가 키우는 내 자식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노력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자, 10월엔 어떻게 보면 입시생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달입니다. 자, 5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에요. 10월은 잔인한 달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고통에서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나마 남은 기간에 한순간 한순간 힘들고 고통하더라도 고통을 받더라도 바로바로 책으로 눈을 돌릴 때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참고 참으세요. 참으서 40일이면 과목별 등급이 다 변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입시생들은 제 말 믿으시고요. 입시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 시기를 알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공감되시면요.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